생수는 원래 지급이 안 되고 판매하는 거고, 일반 이제 온수라고 해서 끓이는 물 있죠. 따뜻한 물. 예, 그게 지급이 되죠. 그럼 영시금이 없으면 진짜 괴롭긴 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가 구속된 지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8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공개한 김세희 씨의 편지를 보면 놀랍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5개월 후면 구치소에서 나온다거나 은현장 대표의 채널을 신고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희 씨가 가로세로 연구소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워낙 길어 주요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저는 그동안 추위보다는 더위를 잘 버틴다고 생각해왔는데 막상 계속되는 무더위가 이어지니 힘든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은현장이 공탁금 2천만 원을 넣고 저의 영치금 1억 원을 가압류했다고 합니다. 제 영치금 통장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문제는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서 제가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물론 휴지, 치약, 칫솔 구매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 구매도 못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몸살 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들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편지도 앞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구매한 우표가 이제 4장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 휴지도 2통 남았는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넣어주신 영치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는 생존에 필수적인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아파도 약을 살 수 없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달 버텼는데 남은 5개월도 잘 견뎌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현장의 테러 지시 영상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유튜브 코리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가세현입니다. 저는 6월 30일 저녁 이후 단 한 끼도 못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식사를 안 해도 배가 고프지는 않고 계속 속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억지로 먹어보려고 하면 다 토해냅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이 많이 떨리고 계속 어지럽기만 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우리 가세현입니다. 제가 꼭 가세현과 함께 대한민국 우파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김세희 씨가 왜 구속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김세희 씨가 독립운동이라도 한 줄 알겠습니다. 일만의 반성이나 뉘우침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편지 내용들이 공개되자 김세희 씨의 팬들은 천벌받는다, 우파라서 핍박받고 있다, 굶어 죽으라는 건가요? 김세희 대표가 왜 악마화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등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세희 씨가 대체 왜 구속됐는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김세희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배우 중 한 명인 김수현 씨를 사회적으로 타살하기 위해서 2016년 카톡 조작과 2025년 5월 AI 녹취 조작까지 했다는 혐의. 이 목적 자체가 공익성이었느냐?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란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벌였던 범죄.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의 경제적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배우를 사회적으로 타살하려 한 혐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시도가 상당 부분 먹혀들면서 김수현 씨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케이스 김세희 씨가 정말 실수로 잘못해서 의도치 않게 말려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지만 그동안 김세희 씨의 확인되지 않은 폭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타살한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김건모, 한예슬, 박수홍, 서장훈, 류현진, 고 이선균 씨, 찌양, 은현장, 김수현, 그리고 저 이진호와 강경윤 기자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마저도 추리고 추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세희 씨를 상대로 사회적 흉기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세희 씨는 대체 왜 마치 본인이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 마냥 포장을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김세희 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없다.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과연 이와 같은 내용들이 대한민국 교정시설 내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어렵사리 17년 넘게 교도관 경력을 가진 탐정법인 1호의 허정권 대표에게 직접 한번 물었습니다. 과연 김세희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지 말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라는 분이 편지 같은 걸 올렸는데 영치금이 좀 가압류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께서 뭐 영치금이 가압류돼서 뭐 치약이나 뭐 두루마리 휴지나 이런 거 다 못 산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압류를 보통 이제 그 검찰에서 가압류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생활은 할 수 있게 매달 돈을 조금씩 검찰에 갚아 나가면 그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영치금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막 몇백만 원씩 그렇게 가압류된 사람들이 있으면 영치금을 압류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형사재판이죠. 민사 아니고. 예. 그러면 뭐 보통 막 한 달에 뭐 5만 원씩 갚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네. 검찰에서 이제 계좌를 보내줘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넣으면 영치금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생수나 휴지, 치약, 칫솔 이런 것도 다 생필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야 되는 거예요? 생필품이 나오긴 한데 많이 부족해요. 칫솔도 들어갈 때 하나밖에 안 주고 팬티 언니 하나밖에 안 주고 샴푸 같은 건 아예 없고요. 네. 비누 있고요. 한 번 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생수는 원래 지급이 안 되고 판매하는 거고 일반 이제 온수라고 해서 끓이는 물 있죠. 따뜻한 물. 예, 그게 지급이 되죠. 그럼 영치금이 없으면 진짜 괴롭긴 하겠네요. 네, 괴로우니까 보통 이제 영치금을 계좌를 이제 동결을 하면 검찰에 이제 얘기를 해서 영치금에서 얼마 정도를 매달 내겠다 하면 이제 검찰에서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쓸 수 있게 풀어줘요. 그러면 감기약이랑 네. 배탈약 같은 것도 본인이 없어서 되게 괴롭다고 하는데 이거 영치금 없으면 이 약들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 의무과에 그 약이 다 상비되어 있어요. 그게. 예. 뭐 감기나 뭐 두통. 근데 이제 그거 받기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의료과에서 이제 그 약들 있잖아요. 그 뭐 펜자리니 뭐 낙센 막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미리 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배탈 났을 때 배가 아픈데 막 설사를 막 하고 막 하는데 뭐 신청해서 하면 뭐 하루 이틀 걸리고 하는데 미리 그런 약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네. 상비약으로서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영치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데가 있어요, 안에? 안에 그 품목별로 코드를 줘요. 그럼 OMR 카드가 있어요. 예. OMR 카드에 자기의 그런 품목, 쓸 수 있는 품목들을 적으면 영치금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배달 오는 거죠. 그 우표 같은 것도 매달 뭐 일정 지급되는 게 있어요. 본인 막 4장밖에 없어서 더 이상 뭐 편지도 못 보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영치금이 없어갖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표도 다 구매가 되고요. 우표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구매할 때 20장인가 뭐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더 필요하다 싶으면 보고전 써가지고 교도관한테 특별하게 좀 해달라 하면 100장까지 구매 가능도 해요. 면회인이 그 우표 같은 거 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 아마 면회를 하면 거기서 이제 구매 물품 안에서 쓸 수 있는 구매 물품을 사서 넣어줄 수 있어요. 아, 사서 넣어둘 수 있어요? 네. 아, 그럼 가능한 거였네요, 다. 영치금이 압류돼도 그냥 물품으로 주면은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OMR 카드 같은 걸 써갖고 품목별 해서 넣어주면 다 들어가긴 해요. 아, 그렇군요. 아니, 너무 생활이 뭐 불가할 정도로 너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서 아예 불가능한 줄 알고 저는. 아니 요새 많이 힘들죠. 방에 들어가면 독거실인가요 거기가? 예, 지금 독거실에 있다고 합니다. 독거실에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편한 거예요. 그게 더 나아요. 네. 혼거실에 혼거실은 있으면 지금 130%잖아요. 예. 보통 지금. 그러면 화장실 13명이 하나 갖고 쓰는데 사람들 독거실 이용하려고 하죠. 자기가 원할 때 싸고 원할 때 씻고 그러니까 독거실이 편하죠. 같이 있으면 엄청 덥기도 하긴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고 또 거기서 또 막 이상한 범죄도 배우고 그 안에서도 사람 성격이 맞아야지 뭐 생활이 하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이번에 교도관이 독방 거래했다가 구속되고 했잖아요. 아, 1억인가 2억인가 받고. 나름 특혜네요, 그게. 특혜죠. 예. 좋은 거죠.
김세희 씨는 본인이 6월 네. 30일 저녁 이후 한 끼도 못 먹고 있다, 뭐 사흘 동안 밥을 안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재소자들이 그럼 밥을 안 먹고 그냥 뭐 그럼 걸을 수도 있어요? 안 먹는 건 자유죠. 아, 우리가 뭐 억지로 먹이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 시도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곡기를 끊어가지고. 보통 봐요. 이 사람이 밥을 먹는지 단식 중인지 예. 아닌지 보통 그동안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상 뭐 이렇게 만약에 단식을 한다 그러면 그 진료를 받으러 가서 영양제 있잖아요. 야, 수액 같은 거 맞추죠. 주사, 네. 예, 수액 그런 거 맞추고 또 그래요. 그 영치금으로 뭐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소세지 같은 것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자? 다 살 수 있어요. 뭐 과자, 라면, 음료, 물, 편지지, 편지 봉투, 비누도 막 종류도 여러 가지도 있고 샴푸도 그렇고 로션 여러 가지 많죠. 이불 특히. 이불도 사야 돼요? 예, 왜냐면 더워요. 여름이 담요라고 하는 게 더워요. 아. 영치금으로 타는 건 조금 재질이 좋아요. 시원한 재질. 그러면 이제 옷도 재소자들이 그렇고. 제일 힘들어했던 계절이 언제예요?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여름이죠. 아, 더워서. 뭐 겨울엔 추워도 뭐 13명이서 같이 이렇게 안고 있거나 막 뭐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름에 보통 폭행 사고나 뭐 그런 것들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막 그 내에서 테러 위협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폭행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든지 이런 이유로 1인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죠. 아, 김슬 씨가 적대 관계가 있나요? 그 안에? 본인 주장으로는 뭐 여러 명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독거실 사용자들은 운동도 따로 하고요.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아, 하긴 그런데 네. 뭐 일반 재소자들이 다 뭐 좀 테러 위험 느낀다, 진짜 무섭다 이러면은 그렇다고 다 1인실 줄 수는 없으니까. 네, 없죠. 보통 다 적대 관계가 있다면 거기에 그 공범부호 같은 게 있어요. 그 접견이나 뭐 출정이나 할 때 자리 배정이나 그런 접견할 때 시간 배정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지 않게 하죠.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것도 원래 그 매달 일정 부분 생필품으로 제공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인가? 1인당. 한 달에요. 네.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래도 2개밖에 안 가죠? 남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래가지고. 영치금이 없으면 그만큼 힘들어요. 특히 독거실에 영치금이 없으면 힘들죠. 왜 혼거실에는 영치금 없으면 나눠 쓸 수 홍거실에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요, 많이.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화장실 청소를 좀 더 한다거나 밥 먹고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걸 전담하면 이제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필품 몇 개씩 주고 막 그러는 게 있긴 해요. 사람 사는 데니까. 네, 돈이 있어야 이제 계급이 있는 거고. 예. 그분도 그냥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영치금 계좌 이제 교도관한테 담당 교도관한테 신청하면 예. 그 영치금 계좌 그 풀어줘요.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내면. 그러니까 뭐 영치금 계좌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접견인이 그 OMR 카드 써서 물품으로 넣어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영치금 가압류로 인해서 김세희 씨의 구치소 생활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인실 특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 또한 의약품 지급은 절차와 시간이 걸릴 뿐 아프면 교도소 내에서 당연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접견인이 OMR 카드를 작성하는 등 구매 절차만 지킨다면 물품을 직접적으로 김세희 씨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희 씨를 접견하러 가는 리안 감독이나 정규준 씨가 물품을 구매해서 김세희 씨에게 전달하면 될 일들입니다. 우표 역시 100장까지 구매해서 김세희 씨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겨운 편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으니 가로세로 연구소에 후원금 좀 많이 보내달라. 역시나 김세희 씨 답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세희 씨는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와 관련한 재판, 찌양에 대한 재판, 그리고 강남경찰서 집중수사팀에 배당돼서 검찰로 송치된 10수여 건의 재판이 김세희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세희 씨는 5개월 후면 구치소를 나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1인실에 독방 혜택을 누리는가 하면 구속 수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은 채 오로지 5개월 이후 구치소를 나가 가세현 방송만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에 가까운 집착입니다.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엄중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